아이쿠, 꼰대 아이쿠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이나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락방에서 동네에 있는 내 후배들을 과외 수업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내게 공부를 했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요식업 회장도 있고 잘된 친구도 몇몇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때 가난한 집 아들이 이제 학비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데 쓰려고 과외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과외 수업을 해서 나온 돈으로 제가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지금도 그 시계를 차고 소풍 가서 팔뚝을 내놓고 사진 찍었던 기억을 하면서 가끔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 서부 쪽에 이렇게 LA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데오 거리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로데오 거리를 갈 때마다 들리는 곳이 시계점들입니다.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은지요. 정말로 그때는 제가 그 시계 하나를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때 제가 팔던 하던 사업이 그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파는 것이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파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개 주가 국가니까. 그러니까 뉴욕보다 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팔기 힘든 곳인데 더 좋은 시계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졌던 옛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제가 다시 어떻게 서울에 나와서 일을 하게 돼서 여러 언론 같은 데도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기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을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우스꽝스럽게도 시계를 좋아하는 CEO 이렇게 해서 포춘 코리아 창간 1주년 기념 때 제가 특집으로 그 시계를 좋아해서 기사가 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습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시계를 찰 줄 모르고 또 시계 이렇게 중국 짝퉁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걸 못 차게 하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또 시계 매니아가 되셔가지고 좋은 시계를 차시고 또 산업에 또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시게 하는 그런 좋은 분들도 몇 분 계셨고 재밌게 또 그런 걸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랬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시계는 사람을 만나도 제일 먼저 이렇게 손목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분이 어떤 시계를 찾나? 예를 들어서 뚜루비움 같은 것을 차고 나오면 정말 시계를 잘 아시고 시계에 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또 제가 보게 되고 기계가 아주 우수한 기계는 아니지만 또 보석이 찬란한 장식용 보석 시계들이 있잖아요. 피아체가 그렇기도 하고 까르띠에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성향이나 취미의 척도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여유에 대한 본인이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간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는 어떤 시계를 차고 나간다. 왜 그 시계를 찬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제게는 중요한 일종의 프로세싱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그 재밌는 시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야기는 빼고요. 그리고 아주 비싼 명품 시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 아주 재밌고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시계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인데요. 조끼에서 꺼낸 이 시계는 보에글리라는 스위스 시계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 시계는 오로골 시계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밥을 주고 나서 이걸 누르면
풍금 건반 같은 그런 음악들이 몇 곡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주 재밌게 지루할 때 소리를 이렇게 귀담아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요. 예, 그럼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 재밌는 시계를 몇 가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재밌는 시계 투어를 시작해 보실까요? 제가 처음 차고 나온 시계가 파나라이 루미노르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원래 이태리에서 1860년대에 만들어진 대표 명품 브랜드 시계인데요. 시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쪽으로 이제 본부를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스위스 기술이 많이 녹아가지고 거의 스위스 시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나레이는 특히 군용 시계로 유명했습니다. 해군이나 그 잠수함에 근무하는 장교 혹은 장군들 이 시계를 차고 있고요.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차고 있는 시계가요, 이 파나라입니다. 제가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반갑게 같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런 동질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이게 남성들에게 왜 인기가 있냐면 군인용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됐고, 그 다음에 아주 개성있게, 그리고 아주 톡톡한 그 남성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걸 제껴서 이렇게 열고, 보시다시피 시계를 돌려도 시침은 움직이지만 분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분침이 40분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씩 옮겨지긴 하지만 분침은 움직이지 않는. 근데 요걸 이제 완전히 넣고 태엽을 감는 거죠. 이 밥을 주면 8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아도 한 번 감아줌으로 인해서 8일 동안 작동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루미노르 시계를 사러 가면 그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잠수함이 디스플레이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 잠수함에 근무하는 장교들, 장군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계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차고 나온 시계가 그레이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그램이라고 읽기도 하고 크로노파이트라는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서 절반 정도 여기서 절반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때였는데, 제 이 시계를 잡지사에서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고 나온 기사를 제가 액자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계는 왜 액자로 만들었냐면, 지금 보시는 이 시계가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 크라운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에 착용을 할 경우에 크라운 가드가 너무 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목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로 많이 차는 사람들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많이 차고, 또 나사의 항공 우주인들이 많이 찼습니다. 초시계를 눌러서 스타트를 누를 때 이렇게 눌러주는, 손목에서 찼을 때 초시계를 누르기 쉽게끔요. 그러면 위에 걸 누르면, 요걸 누르면 초시계가 원위치를 되고, 요걸 누르면 초시계가 작동되는 거죠. 초시계를 이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초시계를 스탑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누르면 되고요. 원위치 시킬 때는 위에 걸 눌러주면 원위치가 됩니다. 이 시계는 1995년에 스위스에서 런칭이 되었는데, 그램이라는 이 브랜드의 이름에서 나오는 이 그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구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자기장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최초로 시계에 적용시킨 학자입니다. 그래서 1722년에 주장을 하고 그 학설을 만든 분인데요. 그리니치 천문대에 마스터 시계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 마스터 시계는 그램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한 시계이고, 그 그램의 이름을 따서 이 시계를 만든 거죠. 그때는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시계 하나를 더 산다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재미였고
성취욕이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뭐 화이트 골드나 옐로우 골드 뭐 이런 보석이 있는 시계는 아니지만 꽤나 가격이 나가고 유명세가 있는 그런 시계였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좋은 시계를 하나씩 더 산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었죠. 제가 이 시계를 사러 가는 그날 그 매장에서 나랑 똑같은 시계를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악수도 하고 뭐 잠깐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고 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시계는요, 오리스 플라이트 타이머라는 시계인데, 이 오리스는 100년이 넘은 시계 전문 회사입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넣은 많은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2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게 플라이트 타이머인데, 이게 2시 방향에 이상한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요게 일종의 시계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시 방향에 있는 요거를 위로 올리고 돌리면 밑에 숫자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숫자판을 돌려서 현지의 시간을 맞추면 지금 시간과 현지의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시간과 현지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기 돌려서 맞추면 뭐 2시간 빠르게 하면 거꾸로 돌리고 2시간 늦게 그러면 앞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시계는 특히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아주 즐겨 찾던 시계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오래 찾던 시계고요. 특히 줄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 시계 방송을 하게 된 것도 구독자분 중에 용황이라고 쓰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황용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 같은데 저한테 프로듀스 마이크를 한번 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프로듀스 마이클이 영국 사람인데 벤틀리 타고 버버리 힐즈 가가지고 시계상에 같은 데 가서 시계 같은 거 이야기하고 시계를 무지무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그 유튜브죠. 그 황 선생님께 제가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게 역시 오리스 비크라운 프로파일러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이 스트립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생긴 게 정말로 공군 조종사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진 스타일입니다. 뒤에 클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똑딱이로 해서 아주 잘 만든 시계고요. 이 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여기는 나침반을 하나 제가 달아서 차고 다니는데 이 시계는 숫자와 눈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계죠. 숫자도 많고 눈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 조종사 전문용으로 만든 시계고요. 밑에 크라운을 빼시면 안에 숫자가 돌아가시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고도입니다. 고도.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현재 고도에 요걸 맞추어 놓고 이걸 잠그면 기계식으로 만든 고도기가 작동되는 시계입니다. 지금 고도가 얼마나 올라갔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가끔씩 장거리 비행을 하면 이 시계를 차고 가서 고도계를 쳐다보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계식 고도계를 장착한 최초의 모델이고 특별한 시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말 잘생긴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라이딩을 하거나 캠핑을 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많이 차고 다니는 시계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차고 이쪽을 보시면 나침반이 보이고 숲속에 갔을 때나 뭐 이럴 때도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갔을 때 뭐 고도도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대충 고도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오리스 시계 2개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시계는요 IWC에서 나온 시계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IWC가 인터내셔널 와치 컴퍼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국제 시계 공장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IWC는요 시계 전문 회사로서의 정말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이 제품은 수학자, 통계학자, 시계 공학자, 기타 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시계인데요. 200년 이상을 윤달 28일, 29일 때 요일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걸 다 맞추어서 이미
여기에 넣어놓은 대단한 시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포르투기즈 퍼펙추얼 캘린더라는 시계입니다. 포르투기즈 퍼펙추얼 캘린더. 이 모델은요, 항해사들이 포르투갈에 있는 무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배를 타고 다니고 항해를 하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IWC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계랍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음력으로 그 달을 측정하고 그 음력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월, 연도, 시간을 다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정말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그때 궁금해 가지고요. 몇 년 전인가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이 끝나는 날 29, 30 뭐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제가 이걸 지켜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 이미 계산을 다 해서 그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이 무브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정밀한, 그래서 이름 그대로 퍼펙추얼 캘린더라고 이름 짓는 그런 과학, 수학, 통계학이 다 함쳐져 있는 결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시계이죠. 그래서 이 시계도 제가 종종 이렇게 차고 시계를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한 화제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시계입니다. 큰 행사가 있는 날 이럴 때는 제가 이 시계를 일부러 차고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는 이 제품도 이게 IWC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포르투기즈 퍼페추얼이라고 명명된 시계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재밌는 장면은요, 이것도 이제 역시 위에 것을 누르면 초시계가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초시계가 섭니다. 근데 여기 밑에 걸 누르면 초시계가 다시 원위치로 가거든요. 그럼 이 기능은 뭐냐? 이 기능은 아주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초시계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시간을 잽니다. 자, 3초, 4초, 5초, 7초, 8초, 9초, 10초 지나가죠? 여기서 이걸 한번 눌러주면 초시계가 두 개로 변합니다. 초침이 두 개로 보이시죠? 두 가지를 시간을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스탑 시키고 달리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걸 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동시에 다시 합류돼서 초침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끝나고 다시 밑에 걸 누르면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제가 구매할 때 국내에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계는요, 크라운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이쁘죠. 독일 뮌헨에 있는 명품 브랜드이고요. 내부가 다 보이는 스켈레톤 방식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시계들입니다. 이 부품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만 자세히 봐도 굉장히 감동이 있고요. 이 뒤쪽도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엘레강스하고 잘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크로노 스위스라는 브랜드고요. 이 시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누르면 초침이 스탑을 하고 밑에 걸 누르면 원위치하는 초침을 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저는 이 크로노 스위스를 화이트 골드와 이렇게 로즈 골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즈 골드만 보여드렸네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차고 나온 이 시계가 몽블랑에서 만든 시계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북반구에서 본
지구와 남반구에서 본 지구의 모양새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걸 방향을 돌려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걸 볼 수 있게끔 하고, 이 크라운을 돌리면 이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로 본 북극 남극에서 본 지구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항해를 하거나 또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방향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아주 재미난 시계입니다. 이 몽블랑은 만년필 브랜드로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계 제작에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굉장히 꽤나 좋은 시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기계식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명품 시계다 아니다 이렇게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역시 이 몽블랑도 그 리치몬드 브랜드의 소속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아주 재밌는 브랜드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도 국내에 단 3점이 들어와서 판매가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점을 살 수 있는 행운을 가졌죠. 이게 요 근래에 산 시계 중에 맨 마지막에 산 시계 같습니다. 6년 전에 시계를 마지막으로 사고 안 샀으니까 이제 저도 꽤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액이 얼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재밌는 시계라고 생각되는 기능들이 있는 시계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꼰대 아이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